분석한 다음에 분석하면서 그렇지.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나와 다를 비교하고 뭐 라를 통해서 마를 비판하라고 그럼 1, 2, 3 이렇게 논제 요구사항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의 준거에서 읽는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사례에서 앞선 사례에서 연세대학교 정시논제에서 제시문이 굉장히 어렵더라도 논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시문들의 단락별 요지를 메모하며 읽어나간다. 자, 제시문들이 특히 많고 긴 경우에요. 앞에 제시문 이해했는데 가나 다 라 읽다 보면 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또 까먹는 경우가 있죠. 가나 다 읽고 나서 또 논제 풀려다 보면 가와 나를 비교하라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했지? 그리고 다시 돌아서 또 읽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서 우리가 사례를 봤던 것처럼 제시문 자체를 어떻게든 읽어내서 비교를 하거나 해서 논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지만요. 대개 제시문들의 요약이 가능한 경우들은 제시문들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놔야 돼요. 물론 앞서 본 사례에서도 그래 비교,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비교하라 라고 하면 제시문 가에서는 창조가 무한히 반복, 파괴도 무한히 반복, 순환 등등등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시문들을 특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락별 요지를 한 줄 정도씩 시험지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 요지만 보면서 풀어야죠. 그것을 요지를 뽑아내는데 2번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쭉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는 요지 뽑아내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메모하면서 읽어나간다. 자, 두 번째는 논제와 제시문들 중에서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논제나 세트 간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1번, 2번, 3번 논제가 있다고 해서요. 1번 풀고 나서 2번 풀고 나서 3번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번하고 3번이 더 연결성이 강하고 2번은 좀 떨어져 있는 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3번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1번, 2번을 푸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제를 읽고 제시문들을 한번 읽는 단계에서 어느 것부터 할 것인가. 자, 물론 뭐 답안지에다가 3번 먼저 쓰고 2번 먼저 쓰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각 논제 개요들부터 짜고 집필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쭉 보고 나서 그래 2번 문제 먼저 풀고 1번, 3번을 나중에 풀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2번 먼저 답안지에 쓰라는 게 아니고요. 또는 2번 다 해결해서 쓴 다음에 자 1번 풀기 위한 제시문 또 읽어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자, 제시문 다 읽고 논제 다 읽고 제시문 다 읽고 요지 다 뽑아낸 다음에는요. 만약에 1번, 3번, 2번을 써야 한다 그러면 1번에 개요 짜고 3번에 개요 짜고 2번에 개요 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각각 원고지에 옮겨서 답안지에 옮겨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하면 좋겠다. 자, 이게 뭐냐면요. 1번 논제 글 쭉 쓰고 2번 논제 글 쭉 쓰고 3번으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학교마다 뭐 2개, 3개, 4개씩 이렇게 논제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백지를 만들어서 냈다. 내지는 한 5분 동안에 막 휘갈겨 썼다.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합격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부족한 사이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절히 배분해서 그 3개 혹은 4개의 논제에 대한 답을 어느 만큼은 써줘야 돼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제시문이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시문을 쉽게 낸다. 이것이 정말 이견의 여지 없이 언론 매체에 대해서든 교육당국에 대해서든 우리 논술 시험 어렵게 내지 않았다. 쉽게 냈다고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도를 높여서 유지할 수 있는,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아까도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논제를 어렵게 낸다. 논제에 막 함정을 판다. 두 번째는 쉬운 제시문을 많이 낸다. 복잡하게. 가나 다를 어렵게 내는 것보다 쉬운 제시문을 가나 다라 마바 사를 낸다. 자, 이것도 결국 학생들이 막 허우적 대다가 답안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을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시문들을 안에서 문제 풀고 제시문 또 읽고 허우적 될 것이 아니라 각 읽고 요지부터 뽑아내고 개요부터 작성한 다음에 집필은 나중에 함으로써 자, 이건 윤곽을 그려놓고 나서 색칠하는 단계에서 이런 거죠.
개요를 다 짜놓고 개요에 맞춰서 나 1번 논제, 2번 논제 정도 중간쯤 썼는데 시간이 한 15분밖에 없다? 그러면 좀 집필 빨리 하는 건 상관없어요. 좀 글을 좀 빨리 쓰고 중간에 사례 하나 넣으려던 거 빼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간 안배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어진 개요 속에서 개요를 가지고서 막 좀 빨리 쓴다는 건 최소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빼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명심을 하고요. 제시문 여러 번 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논제에 주목하고 제시문 단락글 요지 메모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부터 쓸 것인지 머리를 좀 쓴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걸 좀 꼭 좀 숙지를 해주시는데, 자, 이것도 역시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제는요. 자, 이 논제는 홍익대학교의 2008년 모의고사 논제입니다. 자, 최근 몇 년간 홍익대학교는 참 이런 식으로 논제를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세 개의 세트로 논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논제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꼭 1, 2, 3의 순서로 풀어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꼭 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중에 1번, 3번 먼저 풀거나 2번 먼저 푸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의 그런 좀 논제 구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 한번 이건 제시문은 우리가 안 읽을 거고요. 논제만 읽어볼 건데요. 논제만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제시문 A에 나타난 상품과 상표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문 B, C, D에서 서술된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 A에는 상품과 상표의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시문 A를 읽기도 전에 일단 제시문 A는 상품과 상표의 관계에 대한 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C, D에서 서술된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B, C, D 역시 상품과 상표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요약하라. 무엇을 중심으로 요약하냐면은 이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요약을 하는 겁니다. 1번 문제는. 자, 그렇구나.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제시문 C에 나타난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문 D에 나타난 논의를 비판해 보시오. 자, 그렇다면 C라는 것하고 D라는 것 사이에는 뭔가 좀 상대되는, 반대되는, 서로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C와 D를 읽기 전에도 일단 C와 D에는 좀 상반된 내용이 있구나. 이걸 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세트를 보면요. 자, 다시 1, 2, 3으로 나누어서 100자, 400자, 400자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시문 A에서 작가가 결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쓰시오. 이건 뭐냐면은 요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 추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 A의 주장을 좀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추론하는 거고요. 2번에서는 제시문 B, C, D를 이용하여 1의 주장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구성하시오. 즉 1. A에서 추론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